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각자의 DNA 안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수만 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 몸속에 새겨진 인류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유인원이 점점 허리를 펴면서 지금의 우리 모습으로 변하는 그 유명한 인류 진화도요. 근데 말이죠. 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그렇게 단순한 일직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흥미진진한 미스터리에 가깝습니다. 자, 그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인류의 족보, 그러니까 가족관계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많이 뒤엉켜 있거든요. 이 복잡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우리의 직계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있고요. 그리고 한때 이 지구를 함께 누볐던 우리의 아주 가까운 사촌, 바로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입니다. 이 세 그룹의 관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보통 인류 진화를 하나의 큰 나무줄기에서 가지가 쫙쫙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상상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여러 갈래의 시냇물이라는 비유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인류 그룹들이 헤어졌다가 또다시 만나서 합쳐지고 이 과정을 수만 년 동안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변화를 촉발시킨 첫 번째 단서, 바로 우리의 아주 먼 조상이 두 발로 일어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두 발로 걷는 능력, 이걸 이족보행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발로 서니까 뭐가 자유로워졌죠? 바로 손입니다. 이 자유로워진 손으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결국 더 똑똑한 뇌, 그리고 언어의 발달까지 쫙 이끌어낸 거죠. 모든 혁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와,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까마득하죠? 700만 년 전에 어쩌면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지도 모르는데 도구를 본격적으로 쓴 건 260만 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는요. 고작 3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 최근에 나타난 존재인 셈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인류 그룹들이 마주쳤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전학이 찾아낸 그야말로 결정적 증거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를 나와서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탐험하다가 네안데르탈린이나 데니소바인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냥 안녕 하고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관계가 있었을까요? 정답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만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유전자를 섞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종 간의 교배가 있었던 거죠. 이게 현대 유전학이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증거입니다. 1에서 4%.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날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의 현대인들 DNA에는 이만큼의 네안데르탈린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그 만남의 흔적이 지금 우리 몸의 면역체계나 피부색 같은 특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데니소바인하고도 만났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전자를 분석해보니까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적어도 두 그룹 이상의 데니소바인 흔적이 우리 DNA에 남아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건 우리 조상들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번에 걸쳐 데니소바인과 교류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마침내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데니라고 불리는 한 소녀의 뼈예요. 9만 년 전의 아이인데 DNA를 분석했더니 세상에 엄마는 네안데르탈인, 아빠는 데니소바인이었어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태어난 1세대 혼혈이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동아시아인이나 파푸아인에게서 뚜렷하게 발견되는 데니소바인 혈통, 또 두 종의 특징을 다 가진 두개골 화석까지. 이런 교류가 실제로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를 나눌 만큼 가까웠던 이 고대 인류들,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유전자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유물을 통해 그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원시인 이미지 있잖아요. 털가죽 뒤집어 쓰고 몽둥이 든 그건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고고학적 발견들을 보면요. 그들은 훨씬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또 놀라울 정도로 세련된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지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도구의 변화입니다. 처음엔 그냥 돌을 툭 깨서 썼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좌우가 대칭되는 아주 정교한 손도끼를 만들죠. 그러다가 네안데르탈린과 우리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와서는 사냥감이나 용도에 맞게 아주 날카로운 창끝이나 칼날 같은 맞춤형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더 발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들의 삶, 생각보다 훨씬 더 다채로웠습니다. 거대한 매머드 뼈로 돔 형태의 집을 짓고 새뼈나 상아로 플루트를 만들어서 연주를 했어요. 4만 년 전에 이미 음악이 있었던 거죠.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자신을 꾸미기도 했고요. 심지어 잠자는 곳과 쓰레기 버리는 곳을 구분해서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문화를 만들고 저금해 나간 뛰어난 생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활의 중심에는 바로 불이 있었습니다. 불을 다룰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혁명이었죠. 추위를 피하고 음식을 익혀 먹고 무서운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마치 유전자처럼 서로 다른 인류 그룹 사이에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수십만 년 전의 먼 옛날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답은 모든 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 복잡하고 뒤엉킨 고대의 역사는 그냥 박물관에 있는 화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만남, 그들의 사랑,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각자의 DNA 안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와 닿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 유전자의 거의 대부분은 호모 사피엔스의 것이죠. 하지만 보세요. 여기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의 유산이 보이죠? 이 작은 조각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고대 인류의 유전자를 조금씩 물려받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입니다.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DNA 증거가 더 많이 나올수록 질문 하나에 답을 하면 새로운 질문이 5개씩 생겨나는 것 같다.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알게 되지만 동시에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류 기원의 이야기는 결말이 정해진 책이 아니라 여전히 새로운 챕터가 계속 쓰이고 있는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 DNA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또 다른 고대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의 과학이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